네, 메르스 확산 잠복기가 끝나는 이번 주가 고비라고 알려져 왔는데요. 여전히 환자 수가 늘어나면서 불안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메르스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박민선 서울대 가정의학과 교수 나와 계신데요. 메르스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환자를 운송하는 구급차 운전자가 감염이 됐는데 4차 감염입니다. 네. 4차 감염, 어떻게 보면 또 뭐 지역사회 감염으로 봐야 되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은 환자와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보이기 때문에 네. 지역사회 감염으로 보긴 조금 이른 것 같고요. 네네. 개인적으로 환자를 본 후에 위생이나 이런 걸 얼마나 철저히 했는지 또 네. 이분의 자신의 면역 상태는 어떤 분이었는지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4차, 3차가 큰 의미가 있나요? 아무래도 조금 좀 더 갈 수 있다는 면에서 예.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사실은 3차까지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면 이번 주나 다음 주 초까지는 네. 그래도 환자가 확실히 좀 줄어들지 않을까 했는데 앞으로 추이를 조금 더 관망해야 되는 그런 불확실성이 늘어났다는 면에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이를 보면은 한동안에 좀 환자가 늘어서 이제 좀 소강 상태 접어드는 거 아닌가 그랬었는데 간밤에 이제 오늘 아침에 발표된 내용이 12명이 확진자가 늘었고 사망자가 총 14명이 됐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분석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메르스라는 걸 알기 시작하면서 조금 더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는 분들이 검사를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네. 좀 더 느는 결과가 아닌가 하고 생각 들고요. 또 그리고 잠복기에 증상이 좀 적었던 분들이 조금 늦게 발현하는 경우들이 지금 겹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삼성서울병원 14번 환자의 메르스 잠복기가 오늘이 뭐 마지막 정도가 되는 날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다음 주에 뭐 확산이 더 될지 아니면 좀 잠잠해질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삼성병원에서의 것들은 조금 끝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좀 는다고 하더라도 그 추세는 이전 같지는 않을 걸로 네. 보고 싶은데요. 네. 네, 정부도 이제 메르스 상황에 대해서 좀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하지만 아직까지도 좀 허술한 부분이 많지 않나. 예를 들면은 메르스 의심 증상이 나타난 교사가 버젓이 교실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뭐 수업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대응이 조금 미비했던 부분이 많지 않나 싶거든요. 네, 이제 지금 1, 2차에서 3, 4차로 넘어가면 정부의 어떤 것보다는 개개인의 조금 역량 또 도와주시는 부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사실 성숙된 시민의식 이런 게 좀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메르스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 좀 발병 사실을 초기에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 일반 환자들이 좀 감기와 메르스 비슷한 증상들이 있다 보니까 뭐 열이 나는 걸로 판단을 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열이 더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예. 일반적인 감기는 콧물이라던가 목이 아픈 거가 먼저 선행하고 기침이 나는 경향들이 예.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좀 초반기에 기침이 나온다는 것이 조금 차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은 목이나 코가 뭐 조금 아프게 되면 메르스가 아니라 감기 증상으로 봐도 그쪽으로 조금 더 의심할 된다. 수 있겠고요. 네. 조금 가볍게 감기처럼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코스는 조금 관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요즘 같은 시기에 일단 고열이 있으면 아무래도 네. 신고를 하는 게 좋겠죠? 생각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예. 이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익히 알고 있지만 예방하는 약도 없고 네. 또 발병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치료제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임신부가 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임신부에게 증상을 완화하는 요법, 대증요법이라고 네. 좀 적용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감기나 독감 때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에 대해서 기침 부분이나 호흡곤란이 나타나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장기가 잘 안 돌아갈 수 있는 상황만 막아주는 거거든요. 쓸 수 있는 약을 쓴다던가 이제 기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보는 경우가 있겠고요. 호흡이나 폐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호흡을 도와주는 산소 마스크라든가 이제 산소를 교환해주는 뭐 이런 것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그건 이제 지금 이 전해 임산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만삭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경중에 따라서 결정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임산부들은 몸에 아이를 데리고 있는 그런 개체이기 때문에 면역력은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자기가 아닌 거를
자기로 인식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건강 관리에. 예. 이 일반 시청자분들이 이 대증요법 하니까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네. 흔히 저희가 감기약 먹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균에 대한 거는 네. 항생제가 있어서 죽이는 직접적인 치료가 되겠고요. 네, 대증요법이라는 건 바이러스는 죽이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까지 증상적으로 힘들어서 일상의 생활을 못하는 거를 네. 조금 도와주는 몸이 제대로 대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정도의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 오일 풀링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오일 풀링이 만약 효과가 있다면 이 오일 속에 균이 이렇게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이제 빠져나간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저희가 기름을 먹을 수가 없죠. 참기름이나 들기름 먹으면 몸으로 다 들어간다는 얘긴데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손 씻기와 위생 상황에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일 풀링은 그다지 메르스 예방책과는 관련이 없어 네. 보인다 이런 소견이셨는데 오늘 아마 저희가 모신 이유도 이런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인 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메르스 너무 이제 예방책도 없고 대처 방법도 없다 보니까 이런 속설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 좀 여쭤볼 게 방 안에 양파를 한 두세 개 걸어 놓으면은 감염을 막을 수 있다더라. 이게 좀 글쎄 근거가 네. 있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뭐 연구가 된 것도 없고요. 그리고 양파를 먹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마늘이나 양파가 몸에 도움이 될 수, 먹었을 때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예. 그 한 가지 식품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냄새를 우리가 맡으면 어떻죠? 마늘 냄새, 양파 냄새, 심한 냄새를 맡으면 숨이 막히죠. 이런 거는 몸이 싫어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이렇게 온몸이 조이고 막히면 면역력은 떨어집니다. 오히려, 마치 예. 스트레스 상황처럼.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참 이거 아닐 것 같은데도 시청자들을 위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모기약을 뿌리면 바이러스가 죽는다. 일단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네. 그리고 마늘을 먹으면 좋다. 마늘을 다른 식품과 같이 우리나라 사람들 사실 마늘 많이 먹거든요. 예, 예. 그래서 마늘을 따로 드실 필요는 없겠고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식품으로 어떤 걸 완전히 막는다 이런 거는 불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버스 손잡이를 잡지 말아야 한다. 그거는 손잡이를 잡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은 뭐 그거는 이제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하겠지만 네네. 다쳐서 골절이 되면은 이것보다 훨씬 더 문제가 생기기 쉽거든요. 그렇게 하는 건 좀 위험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네. 이제 일상생활을 저희가 하다 보면 손이 참 더러워지고 네.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 씻기를 좀 생활화해라 이런 문구들을 네. 저희가 많이 보게 되는데 그 비누가 아니라 손 세정제를 보통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의구심이 드는 게 과연 이 손 세정제가 어느 정도의 세정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저희도 계십니까? 그게 이제 어느 정도의 바이러스 양으로 사람마다 그 감염이 되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네네. 근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손을 씻는 정도의 뭐 수십 초에서 그다음에 사이사이까지 잘 씻는다면 사실 손톱 밑이 조금 위험해서 저희 수술할 때는 손톱 밑 좀 잘 씻거든요. 예. 그 소를 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보통 많아야 한 1분 정도 씻는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보통 사람들의 면역력으로는. 예. 네. 아 그리고 요즘 이 대중교통을 타고 이제 제가 이제 출퇴근을 하다 보면 마스크 쓰신 분들 많은데요. 네. 그 N95 마스크 있지 않습니까? 95% 이상을 막아준다는 메르스 마스크라고 요즘 불리고 있는데 네. 일단 숨쉬기가 힘들던데요. 맞습니다. 예. 네. 그 마스크를 쓰면 어떤 예방 효과가 있는 건가요? 네, 이제 N95 마스크는 보통 황사라던가 뭐 분진에 대한 마스크 네. 이런 것들이 그런 거에서 오는 거를 뭐 95% 막는다 뭐 이런 개념이긴 한데요. 사실은 저희가 폐가 나빠지면 폐가 하는 일이 산소를 들여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의사 선생님 그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도 산소를 넣어서 몸에다 다시 혈액을 넣어주는 그런 치료를 네.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마스크를 하면 사실은 산소가 몸에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예. 이건 지금 폐가 하는 일을 못하기 때문에 하는 거와 상충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사람이 많은데 저희처럼 병원에 근무하시고 이러시는 분들은 조금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네. 일반인들은 자기가 기침할 때 또 사람이 많은 곳에 갈 때 정도 마스크를 쓰는 거지 꼭 N95 마스크여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마스크의 네. 절대적인 효용성도 저희가 판단하기가 네. 좀 힘든 상황이군요. 아무래도 그러면? 없는 것보다는 훨씬 좋겠긴 하지만 예. 일반적으로
공기 중에 다니면서 병원이 아닌 곳, 사람이 많지 않은 곳에서 무조건 마스크를 해야 된다. 이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메르스가 어쨌든 뭐 사망자까지 나오면서 좀 심각하게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긴 한데 면역력이 높은 사람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뭐 감기처럼 앓고 지나간다더라 뭐 이제 네. 완치 판정을 받고 나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참 높습니다. 네. 주로 음식이나 어떤 건강식품을 통해서 섭취를 하면 면역력이 좀 높아진다라는 음식들이 있으신지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어떤 한 음식으로는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지금 건강 패턴, 뭐 식사 패턴을 생각하면 예. 젊으신 분들은 제때 식사를 안 하시는 거 그리고 과로하시는 거 예.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면역력을 떨어뜨리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사실 과로할 만한 게 없죠. 특히나 요새 같은 때 네. 연세 드신 분들의 식사에서 문제가 되는 건 배가 나온다고 해서 식사량을 지나치게 줄이는 거, 소식하는 거. 두 번째로는 편식을 해서 어육류 안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특히나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육류가 소화가 안 돼서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거에 우리가 농사 짓던 시절에는 공기도 좋고 다 좋았는데 네. 음식만 활동에 비해서 열량이 모자랐던 거거든요. 고기 같은 것만 적게 먹었죠. 그때 뭘로 죽었냐 하면 결핵과 호흡기 감염으로 많이 죽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폐가 약하신 분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좀 체중이 덜 나가시면서 열량 섭취가 적으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어르신들은 고기류 섭취를 조금 규칙적으로 하실 것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어느 한 가지 음식이나 영양제로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자고 잘 먹고 이게 가장 네. 중요하다 이런 네. 말씀이시군요. 네, 긍정적인 스트레스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어떤 내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태에서는 의연하게 대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방금 잘 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깊은 잠이 또 면역력과도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잠자는 동안 몸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낮에는 몸을 조이면서 긴장하고 일상의 네. 일을 한다면 잠자는 동안에는 열량을 비축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네. 면역세포 이런 것들을 손상된 거를 고치는 일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깊은 잠을 자서 그런 과정이 잘 돌아가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 스트레스와 면역력은 어떤 또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굉장히 큰 관계가 있죠. 예. 사실 저희 하루에 한 끼 안 먹는다고 무슨 증상 느끼나요? 안 느끼죠. 안 느끼죠. 예, 운동 안 한다고 느끼나요? 안 느끼죠. 근데 감정적으로 불편할 땐 몸이 불편함을 느끼죠. 예, 예. 네, 뭐 눈도 시리고 머리도 좀 불편해지고 가슴도 답답하고 네. 이렇게 된다는 건 몸의 기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감정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네. 온몸에 혈관을 조이고 근육을 조이기 때문에 온몸 장기 기능을 다 막거든요. 그래서 면역과 관련된 기능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스트레스 왜 질문 드렸냐 하면 이 35번 환자 이 의사분이 지금 무의식 상태에서 이제 산소 호흡기를 달고 계신다고 네. 해갖고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좀 많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해서 네.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감정을 다스려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때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감정을 좀 다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충분하게 좀 영양 섭취를 하고 네. 잠도 좀 충분하게 예, 주무시고 예.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몸 상태가 가장 좀 중요하다 이런 말씀 네. 저희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대 가정의학과의 박민선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